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첫 시작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소개하고 이러는 시간을 많이 좀 전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뭐 저자로서 간단히 제 별명을 소개하자면 저는 어디 가면 순잡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퓨어 하이브리드. 그래서 순잡종의 특징이 어디 가나 뭔가 뭐 얘기하면은 뭐 어디선가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연결시키고 또 그러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순잡종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잡종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뭐 제 별명 순잡종이다. 영어로는 이제 퓨어 하이브리드 pH 임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책에 제 안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또 오늘 저자가 이제 또 임재영, 손현철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현재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또 필요하면 다음에는 뭐 이분 누구를 오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들을 오게 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공지에도 나갔습니다만 이제 동료를 찾기 위한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질문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질문이 어떤 대화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미 이제 떠들 거 많이 떠들었고요. 그래서 질문하시고 또 답하고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싶다라든가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뭐라죠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뭐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변정영님. 네. 네. 지금 8시부터 이제 줌 저희들 이런 모임이 있고 또 9시부터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어떤 성격인가요? 두 개 나누어지는 게? 예. 예, 감사합니다. 이 클럽하우스는 이거를 내용을 읽어주는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 바쁜 생활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뭐 출퇴근 과정이나 이럴 때 좀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이런 있으면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거기서도 이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예, 김헌표님 지금 그 질문이 아니신 것 같은데 괜찮다면 좀 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뭐 그 질문 안내를 보니까요. 네. 네, 그 9시부터 하는 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만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예. 그러면 뭐 안드로이드나 뭐 일반 PC로 줌 접속하는 사람들이나 예. 또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건 접속이 안 되는 겁니까? 안드로이드 폰, 휴대폰도 됩니다. 제 휴대폰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책 겉표지에 예. 안내해 보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사용자가만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그때까지 공지할 때까지 그랬는데 최근에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아이폰이나 아니 뭐더라 안드로이드 폰이나 또 갤럭시 노트 이게 다 되는 거로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네.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도 어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임 교수님께서 좀 전에 시작한 서두에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션의 목적이 동료를 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어떤 동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동료인지 아니면 거길 넘어서 그런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그걸 뛰어넘기 위한
그런 뭐 어떤 해법 같은 걸 찾아가는 동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법이고 첫 번째는 뭐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냥 현실이 지금 이렇게 그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하는 그 동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예, 예. 정말 더 나아가서 해법까지 같이 찾고자 하는 동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제 후자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를 이제 찾아가고 해법을 찾는 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주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풀어나가는 것이 기업만으로는 되지 않고, 기업의 밖에 있는 전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 또는 기업 내부의 전문가들, 또 실제로 이렇게 매니저들, 그다음에 기업 밖에 전문가들 또는 또 나름대로 또 실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해법 자체를 논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는 G라고 하는 게 굉장히 G가 하나의 여러 가지 생각 연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생각했고 고민해왔던 것을 지혜에 빗대어 가지고 나눠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해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실험인데요. 이게 그 이제 이렇게 뭔가 같이 풀어봐 보자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질문이 중심. 그래서 질문할 때 우리는 같이 말하자면 동료로서 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질문이 없으면은 물론 이제 뭐 이게 타이핑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뭐 그리고 뭐 질문하는 게 너무 꼭 가능하면은 저희 오늘 첫 모임이고 하니까 질문이 가능하면은 좀 우습고 좀 너무 간단하고 좀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것도 괜찮고요. 뭐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 질문의 대상이 지금 이 저술한 책 네, 지혜의 혁신 DNA 예, 그 책을 본 내용을 갖고 질문 예, 드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예. 가능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조심스럽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관심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은 공통된 G의 책 내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이제 했으면 합니다. 네. 질문하러 가니까 임 교수님께서 지금 실험하는 우리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는 걸 굉장히 이게 좀 그래서 뭐랄까 좀 뭐 이게 좀 편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걸 첫날부터 딱 질문을 하십시오 하니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예, 금방 끊겨지지 않는 것 예, 같은데. 저도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타이핑 채팅을 하실 때 여기다 쓰셔도 좋고요. 뭐 질문하시기 좀 뭐하면 채팅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한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원감님, 네, 제가 네네 지금 서울에서 지금 창원에 막 도착해가지고 예, 내일 저기 일이 있어서 예, 지금 이제 여기 회사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예, 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그 G와 DX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출판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일단은 표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보통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디멘스하고 G하고가 좀 상대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 독일 총리가 나서서 막 챙겨주고 뭐 지멘스 막 이렇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가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G는 조금 거기보다는 조금 처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공동 저자도 또 두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알고 제가 어느 정도 들었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책이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 지멘스도 좀 많이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오히려 지금 지혜가 조금은 부족했던 부분들이 반면교사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고 또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도 안 가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꼭 뭐 남들 성공했다는 거 뭐 DX 하면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넷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뭐 피자 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혜가 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면 상당히 우리가 갈 바를 좀 찾을 것 같고 또 곁들여서 이제 일본은 지금 그 OTT 시장에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세상은 다 OTT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일본이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한국이 그보다는 반발 앞서가는 것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번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좀 서로 알고 또 챙기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렇지만 실패 사례도 여기서 좀 많이 거론을 하실 거죠? 오히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 쪽에서. 지의 실패요. 네네. 예, 꼭 예, 고맙습니다. 책을 네네. 예,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코멘트가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지멘스 이런 네네. 것도 건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진보판에 네네. 이제 여기서 오신 분들이 또 원하신다면은 진보판도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실패, 지혜의 실패를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네. 그런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실패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할 거는 뭐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저희들이 이제 여기 G의 저희 입장은 G가 한 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입장보다는 저희가 네. 아주 머리가 깨집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를 이슈를 보면 어느 회사나 가면 뭐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거기에 문제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지휘에서도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게 이런 면이 있는가 이렇게 궁금한 부분 그래서 생각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책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저희가 쓴 거는 어디 있는 걸 뭐 베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문제의식에서 도저히 이 회사는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또는 고민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 네.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그게 이제 네네. 저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웃으실 텐데 이거 쓸 때 5년 걸렸거든요. 5년 걸렸는데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 근데 이제 그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해도 좋은데 실패는 이제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책으로 낼 때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말하자면 우리가 하자가 없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다루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성공은 뭐 그냥 대충 해도 사람들이 넘어가주는 이제 그런 면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네. 여기로부터 뭘 배울 것인가. 얘네들의 그 씨름한 흔적.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피를 철철 흘리거든요.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GE는 이제 에베레스트를 첫 등정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등정을 한 회사가 많이 있는데, 뭐 지멘스가 첫 등정 회사가 많이 있는데 자신이 그 등정한 루트를 공개한 회사는 GE밖에 없습니다. 어, 다른 회사는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공개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싶다면 그 등정한 애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어디서 피를 흘렸는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가 왜 여기서는 막 비틀비틀거렸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그게 저희들한테는 좋은 지도가 되거든요. 에베레스트 이제 등정 얘가 막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로부터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모임에서 의미는 나는 이 돋보기 가지고 얘가 이때 막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쓰러졌는데 난 얘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 얘는 그때 술을 먹었나 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각자 하시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짐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그 책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가?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분들께서 또 다른 그거 잘못 본 거야. 너 그 돋보기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서로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뭐 질문하실 게 많고 뭐 채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그다음에 뭐 서로 Q&A가 안 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조금 1시간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회죠? 10몇 회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1년 동안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매번 그 회차마다의 그런 아젠다가 한 3개 정도라도 이렇게 나와서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좀 좋은데요. 지금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우리 님께서 좀 이렇게 방향을 큰 화두는 좀 던져놓고 또 추가로 살 붙이고 그런 것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제가 하나 믿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네. 저희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저희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여정이 일종의 에베레스트 등정이거든요. 이제 등정인데 다 길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정할 때는 동료들을 믿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요거 시작할 때 동료를 믿고 시작하는 건데 여기 오신 분이 다 동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면 아마 주제도 정해지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마 그렇게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판사 허비텍스 김상인데요. 사실은 그 임 교수님하고 임지원 고문님하고 손윤철 PD하고 책 작업을 해가면서 원고량은 사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책에 드러낸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편집을 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쳐냈어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량은 상당히 방대하고 많았는데 이거를 독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출판사는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일반 독자들이 좀 읽고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만 갈 거냐 이 수위를 맞추는 게 되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야 될 것 같고 책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그 개괄적인 리뷰 형태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
예, 저희가 이제 수위를 그렇게 맞췄거든요. 그래야 일반 독자들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아예 전문가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직무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걸쳐 있거나 뭐 기획만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이 책이 좀 접근이 가능한 이 개괄적인 성격을 좀 가지는 책으로 일단은 가자라고 저희가 좀 했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뎁스를 좀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은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사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진행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 작업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왜 기업이나 그다음에 이 경영 환경들이 막 계속 급변하고, 지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변화들이 좀 있고, 뭐 데이터가 또 추가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책 작업이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체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올드 데이터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결국은 지가 거쳐왔던 그 혁신의 방법들, 어떤 생각을 하고 혁신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일반인들이나 기업에 계시는 임직원들한테 좀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리자. 이제 거기까지만 저희가 좀 계산을 이 책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이 책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읽다 보면은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길 거겠죠. 그런 자리가 사실 오늘 이런 자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물론 세미나나 이런 걸로 갔었으면 더 좋겠지만, 임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게 결국 커뮤니티, 그리고 임 교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 상당히 위기의식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결국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소통하고 뭉치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어떤 해결점들을 좀 찾아가는 유축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발간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시고,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라는 기업이 또 이 책에서 추구했던 혁신 방법 중에서 또 이슈가 더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뭐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요거는 해보자, 그리고 했다가 아니면 요거 아니네, 그리고 버리고 또 새로운 걸 또 해보고, 막 이게 사실 기업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렇게 역동적일 거란 말이죠. 지금 체계 안에 있었던 것보다 새로 또 업데이트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감안해서 그런 방향들을 한번 여쭤보시고,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던 부분에서 어떤 것들은 지가 이제 집중해서 요거는 좀 밀고 나가고 있고, 어떤 것들 조금 좀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좀 무게감이 좀 떨어졌거나 내부에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저는 어떨까 싶기도 해요. 최근에 지가 좀 변화된 모습들이라든지 이 책에서 말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좀 어떻게 좀 가져가고 있는 것들인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호이테북스의 김진성 대표님이시고요. 이 책에 이 지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코피를 좀 흘렸고요. 우리 사장님도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게 뭐 지가 잘 돼야지 책이 팔리는데 지가 코피를 흘리고 막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했는데 지금 이 대표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좀 뭐 질문하시는 동안에 G의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변화를 질문을 할 때 그게 우리의 갖고 있는 의미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G가 뭐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러면 포기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G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G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IIC, 미국의 인더스트리 인터넷 컨소시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가 미국 IIC의 한국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도 뭐 3번씩 이렇게 회의가 있고, 거기서 보면 이제 G 항공의 엔지니어도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뭐 그런 질문도 좋고요. 그러니까 책 내용과 관련돼서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를 뭐 체크하고 이런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우리 현장과 적용시키는 것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식을 위한 지식이라기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궁금한 것, 뭐 이런 것들이면은 더욱더 좋지 않나.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일 뿐이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독자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또 저는 그걸 대답을 해드리는 게 또 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 이제 G에 대한 그 변화를 보면, G는 이 사장이 바뀌고 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이멜트라든가 또는 여기 빌루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주로 중심이 돼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서 썼던 주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패스트 워크스라든가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 모니터한 것으로 보면 그걸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다 세틀이 돼 있습니다. 세틀이 돼 있고 그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G가 뭐 우리가 이해하듯이 몰락하고 있는 기업이냐, 그거는 저는 잘 이제 판단을 유보하겠고요. 여기서 지금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그럼 중단을 했느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definitely. 왜냐하면 G가 그런 무슨 키워드나 뭐 유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이미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을 해서 응답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취지인데요. 질문을 하면 고급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 궁금해 하신다는데 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고급 정보를 제공하면 또 다른 분들도 이게 마음이 이제 흥이 나지 않습니까? 너가 고급 정보 내놓냐? 그럼 나도 좀 내놓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사실은 뭐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만났지만 책에서 시작돼서 이제 더 좋은 보물을 또 주고받는 이런 장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면 그 영향가가 별로 없지 않냐. 뭐 책에 이미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 좀 더 이 시간이 영향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질문은 이제, 근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부담스러운 거나 제가 생각에는 쓰시는 거, 채팅으로 질문이 아니어도 그냥 의견, 책이 너무 재미없다, 내 생각에 책이 쓰레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채팅으로 그렇게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장님이 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또. 예, 예, 변종영입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지금 통독도 뭐 그냥 스킵하면서 지금 통독만 한번 1회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DX라고도 하더라고요. 난 임 교수님께서 여쭤보려는데 DT와 DX가 다른 건지 같은 의미인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DT, 뭐 정부에서는 DX 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살 때는 뭐 지희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것보다는 이 책을 보면 그 DX의 어떤 방법론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보면 글은 많은데 글은 쭉 많은데 이런 그 방법론에 대한 어떤 플로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프로세스 다이아그램, 어떤 도표 이런 것들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저기 교수님, 저 혹시 저 화면 공유 저한테 잠시 넘길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예. 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어떤 게 보이시나요? 패스트웍스 6단계. 6단계. 네. 여기 네. 보이구나. 예, 네. 예.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예, 예. 여기 보면 여기에 DX, 저는 이제 DX 그 방법론이나 프로세스를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G의 그 DX는 패스트 웍스인가? 그러면 그 6단계인가? 그럼 또 뒤에 보면은 또 패스트 웍스 에브리데이 4단계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혹시 이제 저도 아까 저 호이테북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좀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깊은 내용이고 또 독자들이 일반 독자의 관심이 덜할 것 같아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에 좀 구체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방법론이 더 있었으면 조금 부각됐으면 더 좋은 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 이거 아닌 지휘의 어떤 혁신 방법론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은 질문이 첫째는 이게 DX 방법론, 그다음에 패스트웍스가 DX 방법론이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DX 방법론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들을 이 책이 이게 지금 현재 개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스트웍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론이냐? 패스트웍스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챕터에 지금 현재 4장을 지금 보고하신 것 같아요. 4장. 이 4장의 맞습니다. 내용이 한 절반 정도를 쳐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패스트웍스 내용의 핵심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스시그마 잘 아시잖아요.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는 무슨 뭐 생산 구축 방법론이라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의 핵심을 말하자면 쌀과 같이 어디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패스트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DX를 이해하는데 패스트웍스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핵심을 저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 하는 거에 오르는 방법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DX 구축 방법론. 방법론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옛날식의 사고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법론 치밀하게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DX 구축 방법론 해가지고 플랜 짜고 이렇게 뭐해라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J&J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는 지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지휘가 이게 등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웍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른 회사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서 똑같은 오류를 보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뭐 치밀하게 해서 뭐 애짤도요 방법론을 만들어요. DX 방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를 이해하려면요. 패스트웍스의 핵심을 이해를 해야 돼요. 패스트웍스. 그러니까 패스트웍스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 이 패스트웍스를 보면요. 짜증납니다. 뭐 굉장히 비슷하고 기존과 비슷하고 뭐가 새롭냐 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에 어떤 인사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핵심적으로 좀 답변을 드린다면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저희가 이 책이 다른 기존의 책과 다른 점은 혁신 경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를 보는 겁니다. 혁신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기존 기업과 뭐가 다르냐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바꾸는 것도 다 알아. 방법론도 알아. 그런데 그거를 기존 방식의 프로세스로 한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 프로세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다음 달에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도대체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라든가 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네 말하는 거 좀 쓰레기 같다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이 패스트웍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방법론이 결국에는 안 되잖아요. 적용을 시켰는데 안 됩니다. 이제 6단계, 4단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혜에서 적용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서 진화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혜에 대한 책 중에 진화 과정을 묘사한 책은 없습니다. 패스트웍스의 진화 과정, 패스트웍스 1.0, 2.0, 3.0, 4.0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면 다음에 또 그러면 J&J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걸 얘기하는 건 이런 게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그럼 고급 정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이 고급 뭐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컨설팅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자 방법론 DX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냐? 핵심은 방법론이라고는 좀 애매하다. 그런데 방법론이기보다는 프로세스다. 근데 프로세스를 이해할 때 기존 기업, 이 DX 기업이 기존 기업과 어떤 프로세스가 다르냐라고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그걸 위해서는 패스트웍스를 이해해야 되고 패스트웍스의 진화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자세하게 그걸 보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와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면미님 제조 기반의 비즈니스 잠깐 변종형님 제가 좀 양해를 구하기도 다 님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서로 대하기 편하게. 네네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궁금한 게 더 커지는데요. 예, 또 예, 계속 그러면은 하다 보면 예. 패스트웍스 또 그 4단계를 저 이번 주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예, 정리를 해서 또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못 얻으면 예. 또 계속 저 교수님을 괴롭히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면민님 좀 답변 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나오면 또 질문해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면민이 제조 기반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반 비즈니스 바꾸면서 디지털 전환하는데 프레딕스의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인지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인지 경영적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보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선은 DX 기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DX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을 볼 때는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넷플릭스는 넌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닌 거의 차이는 예, thing이 사이버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루느냐 안 다루냐입니다. 넷플릭스는 thing이 사이버 공간에 올라가는 걸 다루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뭐 영화나 이런 거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이해하던 thing이 사이버 공간에 올라가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thing이 사이버 공간에 올라가고 기존의 영화나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거와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면민님 그 질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리딕스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제 비즈니스 뭐 5, 9 캔버스 이렇게 되면 막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냥 쉽게 제조가 서비스하는 모델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G가 프리딕스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것이냐 아니라는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돈을 벌었느냐, 뭐 매출이 올랐느냐, 뭐 이런 게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답을 못 드리고요. 제가 코끼리를 더듬은 거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프리딕스를 바탕으로 해서 G에서 실제로 재미를 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G항공입니다. G항공. 그래서 G항공을 보면요. 팬데믹이 나기 전에까지 과정을 보면은 매출이 계속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프리딕스 때문이냐 아니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적어도 발표하는 내용으로는 이 프리딕스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기업들이 나의 커스터머들이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정말로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됐더라 라고 하는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성공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독자님들께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그 다음에 이제 G 헬스로도 왔는데 헬스로도 성공적이라는 소리는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올라가는데 과연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제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면민님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 에너지 파트에서도 이 프레딕스가 약간 디지털 트윈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 파트 내에서도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에너지 파트에서는 끊임없이 실험하고 자기들이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안에 이 책 원래 원고에도 다 들어있고 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했던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우리가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 1단계는 이제 물건을 막 솔루션을 해서 커스터머들이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전체 세일즈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근거를 제공할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할 거는 팩트 중심으로 해서 체크하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그런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디지털 에너지 전환- 쪽으로 예. 네네네. 혹시 참고로 디지털 에너지 전환- 쪽으로 관심이 네. 많으시면 에너지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전기라든가 전기와 관련된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미 G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첫 등반한 걔네들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다 그거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가 구체적으로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하노버 메스 4월에 발표할 때 그런 모습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레딕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사이트가? 현재 프리딕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얘기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거다 아주 딱그 정리를 해서 할 만큼 거기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리딕스 관련해서 이 포항제철하고 해서 MOU를 체결하고 하기로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선언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제가 지분들이랑 만났을 때 프리딕스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제가 찾아갈 만큼 그렇게 해서 확인을 돼서 이렇게 된 거는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때 그 학위 과정할 때 프레딕스를 잠시 공부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때 저희가 다른 제조사의 어떤 통신 규격이나 프로토콜도 수용하는 쪽으로 뭐 대책을 세운다 그런 쪽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른 제조사들의 어떤 데이터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이 됐나요? 프리딕스는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만 이렇게 호응이 없지 왜 저기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G 사이트에 가면요. 그 케이스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디지털 트윈, 프리딕스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프리딕스가 이렇게 저희들 상대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요. 네. 근데 그거는 지희가 국내에서는 약간 개발이나 이런 포커스보다는 세일즈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지희 에, 코리아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거는 좀 더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한국인대스 4.0 협회는 2015년 출범할 때부터 지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혜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선 기업들의 반응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팩트 체크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불확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더 이게 좀 같이 나눠보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지희 기업의 테마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예, 지휘를 택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지휘의 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는데 지휘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휘가 공개를 한 거는 저희 그 한국 이들 4.0 협회는 지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지휘에 가보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휘의 특성이 이런 선도적인 것을 하면 공개하는 점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티어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온고잉한 거를 공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지멘스도 아니고 보쉬도 아니고 뭐 J&J는 최근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 내놓지만 지휘 수준에는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응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를 알려면은 먼저 등반한 회사를 봐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유일한 자료가 G입니다. 그래서 G를 2015년도부터 판 겁니다. G가 공개한 나름대로 이제 뭐 생태계를 구성하겠다 그런 전략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G 스타일이 원래 공개하는 면도 있었고 근데 해펀투비 이런 회사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나 보쉬 같은 경우 제가 동료들도 있고 있습니다. IIC에. 인데 상대적으로 걔네들도 이제 G를 배워서 좀 더 공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거의 그 군계 일학이라고 할 만큼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G를 택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를 하려면 누가 앞서간 등정가를 봐야 되는데 G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로.
그래서 G를 팠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변종영입니다. 예, 저 교수님이 보시기에 G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속형 프로세스 어떤 공정의 산업에 좀 더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단속형 디스크리트 어떤 조립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산업에도 G의 어떤 그런 혁신 DNA가 적용이 될까요?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연속형 산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G 경우에 우선 G 항공을 보면요, 항공은 이제 조립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디스크리트 산업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산업하고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형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G 헬스케어나 이런 거는 일부가 이제 조립이 있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IT 시스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G 디스크리트인 거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산업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실제 디스크리트에 적용해 본 분이 우리 공저자인 그 임재영 전무님이 한화에서 그걸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방법론도 개발해서 이제 한국인대사 4.0 옆에서 이제 교육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G에서 한 거는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고민한 분들이 있다. G와 관련해서. 그리고 연속형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스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그 일부 발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불행히도 연속형 공정의 경우에는 G만큼 세계적으로 스스로를 공개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이 G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일부 이제 나온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계속 이렇게 인사이트를 개발해 나간.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본 관점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저 심홍감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다음 타수에 그 유즈 케이스 보면서 좀 의견을 나누면 어떻겠느냐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유스 케이스 부분을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퀄리 나가자, 이퀄리 동료로서. 그래서 유스 케이스 부분은 여기 책에 있는 걸 갖고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좀 각자 유스 케이스로 생각하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박정희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그 책의 내용에 이제 우리가 지에서 활동하는 뭐 활동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 DNA, 그다음에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를 토대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는 뭐 저도 인정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경쟁 구조에서 새로운 경쟁 구조로 전환시켜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다음에 기업의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G의 이런 DX나 이런 혁신 어떤 DNA들이 정말 기업을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어떻게 매칭할 거냐.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도 분명히 따라오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그 뜻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경쟁력과 관련해서 G에 대해서 우선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G가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갖추는 게 G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사업 부문별로는 다 틀립니다. 사업 예. 부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GE 항공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켰고요. GE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경쟁력 강화 부분은 제가 볼 땐 단기, 장기로 나눠야 되는데 장기적인 것을 그림을 보고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일종의 대붕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GE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적용할 만큼 DX 모델이 되느냐 또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에서 아까 이제 넷플릭스나 완전 순수한 디지털 기업들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싸웠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력이 안 나타나고 독점권을 유지하고 쭉 가는 모델이 지금 이어지는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직 그 독점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전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서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조업에 비교해 보면 제조 DX도 누군가 빨리 선점해서 독점권을 유지하고 독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게 과연 이 DX 관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지속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확보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예. 저는 이제 혁신경영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이어서 계속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굉장히 예, 정말 9시 1분 전이네요. 예. 예, 또 여기 지금 이거 뭐지? 클럽하우스를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예, 예, 괜찮으시다면 요거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또 달에 가능하시면 다음 달에도 예, 다음 참여하시면 달에 주제를 사전에 좀 먼저 좀 공지해 주시면 저희들도 머리에 예, 예.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여기 유스 케이스에 대한 이제 제안이 나왔으니까 예, 예, 그거가 이제 제안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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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